개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우로수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을 말하죠. 비나 이슬 같은 경우는 대개 봄이나 여름에 내리는 것이 비나 이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늦 가을이나 겨울에서 날씨가 추워지면은 비나 이슬은 서리와 눈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산사 깊은 곳이나 뭐 깊은 산골 같은 데 있는 옹달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게 되면 시커멓고 두꺼운 구름 같은 경우는 무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얗고 얇은 뭐 새털 구름 같은 것이 있죠. 요런 구름 같은 경우는 어, 개수로도 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뜨는 무지개가 있죠. 이 무지개는 식간 중 어떤 것에 해당이 될까요? 무지개. 음, 한여름에 예를 들어서 뭐 장맛비가 내렸다거나 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나면 하늘에가 이렇게 무지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무지개는 뭐냐면 개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무지개가 됩니다. 뭐 이런 거 무지개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뭐 여름 같은데 뭐 계절에 상관없겠지만 햇볕을 등지고 분무기로 물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은 무지개를 만들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개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무지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수가 병화를 보면 무지개가 되니까 아름답죠. 운치도 있고. 그래서 일주 중에 병자 일주들이 있는데, 이 병자 일주들이 그래서 대개 보면 미남 미녀들이 많고요. 운치 있고 낭만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병화가 일지에서 좌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지개를 만난 거하고 똑같잖아요. 무지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래서 병자 일주들이 미남 미녀들이 많고, 또는 이상하게 미남 미녀들한테 인기들이 많아요. 희한하죠. 그죠? 다음으로 개수를 우로수나 옹달샘 등의 비유를 했는데, 개수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맑고 깨끗함에 있어요. 청징함이라고 하죠. 이 청징하다는 뜻이 뭐냐면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한여름 뜨거운 날에 밖에 나가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아니면은 뭐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몸의 체온도 올라가고 하게 되면은 갈증이 심하게 나타나죠. 이때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얼음이 동동동 떨어져 떠 있는 뭐 생술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 어떻게 돼요? 막 진짜 그 청량감이라고 하는 건 이로 형할 수가 없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생수 같은 것. 이것이 개수입니다. 반면에 임수는 우로수가 아니라 대해수라고 표현을 하죠. 대해수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 개수에 비해서 약간 임수는 탁기가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술로 비유를 하자고 하면 개수는 뭐 맑고 깨끗한 뭐 증류술인 뭐 양주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임수 같은 경우는 뭐 막걸리나 뭐 이렇게 동동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약간 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태어나서 수가 용신인 사람이 뭐 술 장사를 한다.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임수가 용신이고 B라고 하는 사람은 개수가 용신이라고 하면, 임수가 용신인 사람은 민속주점이나 생맥주집 같은 거 하면 좋겠죠. 반면에 개수가 용신인 사람은 스탠드바나 뭐 이런 데서 양주를 파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 임수가 용신이냐 개수가 용신이냐에 따라서 이걸 뭐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수의 기능을 살펴보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째로는 금을 도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도세주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로는 뜨거운 기운을 시원하게 만드는 기능, 즉 조후의 기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물을 생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금을 주옥하여 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임수가 개수에 비하여 공력이 더 큽니다. 반면에 뜨거운 기후를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과 같은 기능은 개수가 임수에 비해서 월등한 역할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만물을 생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여름에 동물이나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생육의 공이 더 크게 됩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강이나 뭐 호수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장기간 동안 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그 강이나 호수들이 유지가 되는데,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극심하게 들게 되면 강이나 하천이 금방 말라버리게 되죠. 또 달리 비유를 하자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나 강호수와 같아서 그 강이나 호수가 있는 주변의 나무라든가 동물들은 그 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임수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작죠. 그 주변만.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한강 주변에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는 어떻게 돼요? 전국을 다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면, 수의 기능은 금을 도세주옥하는 기능과 기후를 조우하는 기능과 만물을 생육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은 임수의 공력이 크고, 그 다음에 기후를 시원하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은 개수가 공력이 크며, 또 마지막으로 만물을 생육하는 데는 괴수의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 생육의 공이 없고 조우의 공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물론 임수도 생육의 공, 조우하는 공력이 있는데, 그 기능 면에서 개수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100m를 달리는 선수와, 그죠? 그다음에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단거리와 장거리는 똑같은 뛰는 종목이지만, 단거리 선수가 전문인 사람과 마라톤이 전문인 선수를 반대로 뛰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라톤 선수를 뭐 단거리인 100m를 뛰게 하면 그렇게 성과가 크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반대로 뭐 단거리 전용 선수를 우샤인 볼트 같은 사람을 뭐 마라톤을 뛰게 한다거나 그러면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임수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이고, 개수는 개수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생육이라든가 조우는 개수가 월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세주옥, 금을 세진하는 데는 임수가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 즉 맑고 깨끗함이 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여 있거나 흐르지 않게 되면 물이 탁해지게 되고 결국은 썩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야 개수로서의 맑고 깨끗함, 즉 청징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특징이 사계절을 막론하고, 즉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인성인 금이 있어서 생주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이 나오는 수도 장치가 있죠. 집에 수도 꼭지를 딱 틀어놓고 양동이에 물을 받게 되면은 양동이에 물이 차고 계속 흘러 넘쳐서 그 물이 계속 흐르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받다가 수도 꼭지에 물을 잠그게 되면 양동이에 물이 고이게 되고 계속 놔두게 되면 뭐 증발되거나 뭐 탁해지거나 더 되면 이제 썩게 되겠죠. 이때 비유를 하자면 그 수도 장치는 인성인 금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물은 개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금을 얻게 되면은 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과 같아요. 즉 물의 근원이라 그러죠. 물의 근원을 얻게 되는 것과 같아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금이 있어야만 마르지 않고 썩지 않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 일간들은 되게 인성, 즉 나를 생주해주는 인성이니까 부모님과 좀 유대관계가 좀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윗사람들한테 좀 많은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죠? 다음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이 관성인 토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개수 입장에서 토는 정관인 무토가 있고 편관인 기토가 있는데 단순히 무토는 정관이니까 좋고 기토는 뭐 편관 칠살이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것에 대한 해답도 개수의 특성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개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에 있다고 했죠. 청징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맑고 깨끗함이 개수는 그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수가 토를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갈증이 나서 물을 찾다가 옹달샘을 발견했는데 옹달샘 옆에 산더미 같은 흙이 쌓여 있어서 물이 흙탕물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산세태가 나서 물이 막 메몰이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떨까요? 그렇죠. 개수가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이죠. 개수가 무토를 본다고 하면 맑고 깨끗한 샘물에 덤프 트럭으로 막 흙을 갖다 막 쌓아놓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또는 기토가 개수를 본다라고 하면 뭐예요? 뭐 개수를 매몰시키는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토를 탁, 기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은 동일하죠. 요즘 그런 게 있죠. 지은 지가 수십 년이 된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뭐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지금이야 뭐 수도관을 PVC 관이라든가 동관 같은 걸로 해가지고 녹이 슬거나 그렇진 않는데 좀 특정 기간 이상 된 아파트들은 그 수도관을 강철관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철관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되면 녹이 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 보면은 뭐 밥을 지었거나 국을 끓이거나 또는 뭐 씻으려고 하는데 물을 틀면 시뻘건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인데도 생활용수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탁하죠. 그래서 요즘 뭐 오래된 아파트들은 뭐 그러니까 특히 그 강철관으로 만든 아파트들은 그거 교체하는데 그게 뭐 비용도 많이 들고 큰 골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좋은 집은 동관으로 수도관을 만들고 뭐 하다못해 PVC관으로 만들기는 하는데 뭐 개수가 기토를 본다라고 하는 거 있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기토의 개수를 보게 되면은 개수가 탁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개수가 뭐 천간에서 무토나 기토를 보게 되면 반드시 목이 있어서 이 무기토를 제거하지 않게 되면은 개수가 혼탁해지게 됩니다. 근데 뭐 개수가 천간에서 무토를 보게 되면은 목이라 하더라도 을목을 보는 것은 용도가 떨어져요. 을목 가지고는 무토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개수가 천간에서 무토를 봐서 개수가 매몰될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목 중에서도 간목이 있어서 모토를 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서 기토, 칠사를 봤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 을목이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을목은 기토 입장에서 놓고 보면 칠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능히 을목이 기토를 파할 수가 있어요. 내지는 뭐 무토가 있게 되면은 무토가 개수를 합거시켜 버리죠. 그래서 뭐 상관은 없는데 무토를 봤을 때는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다음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먼저 번에 비유를 드렸던 개수에 해당이 되죠. 자, 그냥 맑고 깨끗한 물, 그죠? 요 이슬 같은 것, 내리는 비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개수입니다. 요 운무 있죠? 안개라든가,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뭐 새털 구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개수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무지개 같은 것, 요거는 무지개는 개수 자체만으로는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반드시 요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개수를 보게 되면 태양빛이 이 개수의 물방울에 이 물방울 투과하면서 이게 일곱 빛깔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무지개가 된다. 그 다음에 병자 일주들 미남 미녀가 많고
그 다음에 뭐 배우자를 만나도 미남, 미녀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분수 같은 경우도 뭐 개수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금방이라도 떠먹고 싶은 그런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것이 개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일간이 개수일 때 사주를 볼 때 좀 시야가 좀 달리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개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